민호와 민수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유네스클에서 싱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수가 있어 든든했고, 민호는 민수와 자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왔던 경험이 많았던 터라 자신이 흘러넘쳤다. 가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부부간의 하모니가 가장 많은 배점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한 후 일정대로 특집이 녹화되었다. 백상의 새로운 부부들이 각자 호텔에서 마련해준 번호표를 부착하고 자신들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집 방송의 일정에 따라 사회자가 퀴즈를 내면 답을 한 부부가 손을 맞잡고 나가 한마디씩 멘트를 하고 들어오는 1부의 시간이 지나가고 2부에는 장기자랑 순서가 있었다. 민수와 미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기자랑을 신청하였고, 민수가 노래하면 미나가 옆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은 오늘 실혼부부 특집에 15번 팀으로 참가한 박민수, 김미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신부가 노래하고 신랑이 춤을 추는 대신 신랑 박민수님이 노래하고 신부 김미나님이 멋지게 춤을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특히 이틀 동안 여행에 동행했던 내상의 격려를 받으며 둘은 무대를 올라갔다. 민수는 목청을 가다듬고 열창을 하였고 옆에서 미나는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노래 솜씨에 탄성을 자아냈다. 그리고 몇 팀의 장기자랑이 곧 이어서 있었고 숨을 죽이게 하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순서가 남았다. 특별 출연으로 참가한 가수들의 노래가 이어졌고 드디어 발표가 있었다. 동상, 은상, 금상, 특별상이 발표되고 마지막으로 대상이 남았다. 아직까지 입상자의 명단에 끼지 못한 두 사람은 안절부절 못했다. 옆에서 같이 여행을 다녔던 네 상의 부부들은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도 축혀 세웠다. 이었고 영예의 대상으로 민수와 미나가 뽑혔다. 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무대로 올라갔다. 대상을 받았던 순간의 그 장면은 액자로 만들어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 장면은 언제까지나 최고의 부부라는 고정 수포와도 같은 생각이 들어 미나의 가슴 속에 항상 자부심과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마냥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에 딸 채린이가 태어나고 미나는 모세라는 소중하고도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남편 민수는 민수대로 충실했고 주말이면 산과 들로 가족을 동반한 여행을 다녔다. 어떨 땐 미나는 세상이 이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비교적 윤택했던 친정에서 가난한 민수를 대신하여 더 큰 아파트를 장만해 주려고 하였지만 민수의 자존심도 있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작은 집이면 어때?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 뭐.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르막길을 한참이나 올라야 있는 13평짜리 아파트를 체리를 들쳐 업고 걸을 때도 마냥 행복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은 오히려 행복으로 나아가는 열전도라 생각했다. 가난한 형편에 자수성가하여 유독 자존심이 강했던 민수도 그런 미나의 모습을 좋아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다닐 형편이 되어도 굳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미나였다. 주변 아파트 사람들 사이엔 항상 인꼬 부부라는 애칭이 그들에게 따라붙었다. 어떨 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점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사랑이 아무런 여가 과정도 없이 두 사람만의 일방적인 진행만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미나에게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다. 미나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오빠들을
자상하게 훈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너무나 자상했다. 오히려 외동딸인 미나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미나가 셈을 낼 정도였다. 그랬는데도 어느 순간 오빠들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특히 큰 오빠는 천성적으로 우러나는 반응이었다. 성격이 어딘가 모난 데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럴 때면 오히려 자신이 못나 그랬다며 자식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다. 미나도 막내라는 특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미나는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에 큰오빠는 벌써 중3으로 사춘기에 접어 들어가면서부터 부쩍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들에게 더욱 엄했다. 그러나 미나는 이때까지도 집안에 기묘하게 흐르는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유별나게 그녀를 귀여워하곤 했지만 그것이 비례해 큰오빠는 그녀를 특별히 냉대하곤 했다. 그럭저럭 그녀는 남들과 똑같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타고난 외모와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는 동네의 한 어디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부잣집에서 사랑을 받는 여러 소녀들과 비슷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 집안 형편도 윤택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 끝에 방에서 새고 나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벌써 군대를 다녀온 큰오빠가 아버지의 갑을 잊게 하자는 눈치였는데 어머니는 은근히 둘째 오빠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눈치였다. 비교적 온순하고 평소 심지가 굳은 편이었다. 둘째 오빠는 군대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 제대를 하려면 2년이라는 세월을 남겨놓고 있었다.